원장님, 지난주에 백화점에 갔다가 정말 오랜만에 친구를 한 명 만났어요. 같이 학창 시절 보내던 친구인데 그 친구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지 뭐예요. 피부가 어찌나 맑고 환한지 빛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저보다 2살은 더 많은 친구인데 주름도 별로 안 보이고 진짜 탱탱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요즘 뭐 바르니? 피부에 뭐 했어? 그랬더니 친구가 웃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세수만 해. 그 말 듣고 순간 당황했잖아요. 진짜로 세수만 했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알려주기 싫은 건지. 괜히 제가 너무 이것저것 바르고 혼자만 애쓴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쭤보러 왔어요. 원장, 정말 세수만으로 그런 피부가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뭔가 특별한 한 방울 같은 게 숨어 있는 걸까요? 보키님, 요즘은 뭐든지 피부에 좋다는 걸 사서 바르지만요. 조선시대엔 화장품 한 병 없이도 여인들의 피부가 맑고 빛났답니다. 75세 일순 원장님의 말에 보키 어르신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정말요? 그 시절엔 뭐로 얼굴을 씻었길래요? 원장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죠. 조선시대 여인들도 그냥 물로만 씻진 않았거든요. 그들은 세수 전에 꼭 이것 한 방울을 더했습니다. 조선 여인들이 사랑한 세안 비법은 지금도 우리 부엌 안에 다 있어요. 보키님처럼 그 옛날 세안법이 정말 효과 있을까 궁금하신가요? 지금부터 조선 여인들이 쓰던 피부 비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피부 관리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어요. 자, 이제 시간을 거슬러 조선시대 여인들의 아침으로 가볼까요? 그들에게 세수는 단순히 얼굴을 씻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몸과 마음을 맑게 다듬는 하루의 시작이었고, 자신을 정갈하게 가꾸는 작은 의식이었죠. 조선시대 여인들에게 세수는 단순히 얼굴을 씻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었고, 몸과 마음을 단정히 가다듬는 예절이었죠. 아침이 밝아오면 마당 끝 우물에서 찬물을 떠와 조심스럽게 손바닥에 담아 얼굴을 닦았습니다. 먼지를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번잡함도 함께 털어내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조선의 세수는 청결을 넘어 예의와 품격을 담고 있었습니다. 외출 전, 부모님께 인사드리기 전, 손님을 맞이하기 전, 그들은 반드시 얼굴을 씻었습니다. 피부를 단정히 하고 머리칼을 빗은 뒤에야 비로소 사람을 대했죠. 세수는 상대에 대한 예절이자 자신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정함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여인들은 늘 자연을 벗삼아 살았기에 피부를 위한 재료도 땅에서 찾았습니다. 쌀뜨물, 녹두가루, 쑥 달인물.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위생과 건강한 피부를 지켜주는 천연 클렌저였죠. 화장보다 세수가 중요하다는 말, 그건 거치장보단 속 맑음을 중시하던 조선 여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맑고 환한 안색, 고운 결, 촉촉한 피부는 단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에서 길러진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의 세수는 청결, 예의, 위생, 그리고 아름다움이라는 4가지 정신을 담고 있는 조용한 미용법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 옛날의 지혜에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조선시대 여인들이 피부를 맑고 고르게 가꾸기 위해 사용한 전통 세안 재료 5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재료들은 모두 자연에서 얻은 것들이고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면서도
맑은 안색과 건강한 결을 가꾸는데 탁월했답니다. 제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예전엔 부엌에서 밥 짓고 나면 남은 쌀뜨물을 절대 버리지 말라고요. 그게 피부를 맑게 해주는 최고의 세안제였다고. 기미도 옅어지고 얼굴결이 부드러워진다고 말이죠. 그 말을 들은 복희 어르신은 잠시 거울을 멍하니 들여다보았습니다. 쌀뜨물. 어릴 적 어머니가 그걸로 얼굴을 닦던 모습이 떠올랐죠. 그럼 지금도 그 방법 써볼 수 있겠네요. 원장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복희님. 쌀뜨물은 물론이고 조선시대 여인들이 사랑한 자연 재료는 지금도 우리 부엌 안에 다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꺼내볼 수 있는 건 바로 쌀뜨물이에요. 밥 짓기 전에 쌀을 씻고 나면 하얀 물이 아래에 가라앉죠. 예전 어른들은 그걸 절대 버리지 않았어요. 그 물엔 쌀의 영양이 담겨 있었어. 피부를 맑게 해주고 결을 정리해주는 힘이 있거든요. 제 어머니도 늘 그러셨어요. 쌀뜨물은 얼굴을 닦는 약이야. 절대 버리지 마라. 그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그 시절엔 화장품 한 병 없었지만 쌀뜨물만으로도 얼굴이 뽀얗고 부드러웠죠. 맑은 물 한 그릇이면 충분했거든요. 복희님처럼 지금 다시 피부를 맑게 가꾸고 싶다면 쌀뜨물 한 그릇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요. 그 다음으로 여인들이 즐겨 쓰던 건 녹두가루예요. 여름엔 햇빛에 얼굴이 쉽게 달아오르잖아요. 그럴 때 녹두를 곱게 빻아서 미지근한 물에 개어 얼굴에 살살 올려놨대요. 열도 내려주고 피부 속 더러운 기운도 빼주고 무엇보다 트러블이 잦은 피부에 아주 효과적이었죠. 피부가 울긋불긋하거나 답답하게 막힌 느낌이 들 땐 녹두 한 줌이면 충분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팥가루예요. 팥은 몸에 좋을 뿐 아니라 얼굴에도 참 좋은 곡식이에요. 팥가루를 곱게 빻아서 얼굴에 올리면 피부에 쌓인 묵은 각질이 자연스럽게 자극 없이 정리됐거든요. 얼굴을 씻고 나면 거울 속 내 얼굴이 한결 밝아졌다고 해요. 생기가 돈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쑥. 이건 정말 여성들에게 귀한 약재였죠. 쑥을 은근하게 달였어. 그 물로 얼굴을 닦으면 붉은 기운도 가라앉고 피부가 참 편안해졌다고 해요. 마치 얼굴이 한숨 돌리는 느낌이랄까요. 특히 예민하고 얇은 피부엔 쑥물만큼 좋은 게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콩가루예요. 요즘 말로 하면 천연 보습제 같은 거예요. 볶지 않은 생콩을 갈아서 쓰면 피부에 영양도 가고 건조한 얼굴이 촉촉해졌어요. 어릴 때는 엄마가 콩가루 반죽해서 제 얼굴에 발라주면 그게 그렇게 따뜻하고 좋았어요.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해요. 복희님, 이 5가지가 조선시대 여인들이 매일 아침 세수 전에 더하던 한 방울이었어요. 화장품도 없고 에센스도 없던 시절이지만 그들의 얼굴엔 늘 생기와 고운 결이 있었죠. 지금 우리 부엌에도 그 재료들 다 있잖아요. 복희님, 사실 이런 곡물 세안법은 그냥 옛 어른들 사이에서 구전된 민간요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혹시 규합총서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조선 순조 때인 1809년 빙허각 이씨라는 여성이 지은 이 책은 당시 양반과 여성들이 꼭 알아야 할 살림 지식부터 미용, 건강, 예절,
음식, 의복까지. 한 사람의 여인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의 모든 지혜를 담은 조선시대의 여성 실용백과사전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세안, 즉 세수에 관한 이야기 또한 담겨 있는데요. 여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세수를 하되 물은 반드시 차고 맑은 것을 써야 얼굴빛이 곱고 병이 없다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지금처럼 고급 화장품이 없던 그 시절, 깨끗한 물 한 그릇으로도 피부를 맑고 고르게 가꾸는 지혜가 있었던 겁니다. 녹두가루와 팥가루로 만든 조두자 떠오를 세안용으로 사용하라는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건 세안 후 얼굴을 거칠게 문지르지 않고 옷소매로 누르듯이 닦아냈다는 표현입니다. 즉, 자극을 주지 않고 조심스레 피부에 남은 물기를 눌러 흡수시키는 방식으로 오늘날의 타월로 톡톡 눌러 닦기와 비슷한 개념이죠. 이처럼 규합 총서에는 자연과 몸을 조화롭게 대하며 피부를 단정히 가꾸려 했던 조선시대 여인들의 삶의 태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려는 곡물 세안법도 그러한 전통에서 이어져 온 것이고요. 예전 어르신들이 왜 그렇게 쌀뜨물, 녹두가루, 쑥을 아끼셨는지 이제는 그 이유가 조금 느껴지시죠. 이렇게 곡물과 식물에서 얻은 재료로 피부를 맑게 하고 탄력을 지켜낸 거죠. 요즘 천연 화장품이 따지고 보면 다 이 전통에서 온 셈이에요. 복잡한 성분표 안 봐도 정직한 자연이 답을 알려줬던 거죠. 옛 여인들의 곡물 세안이 지금 우리 피부에도 통하는 이유는 지금도 피부는 자연이 주는 걸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녹두가루 세안법이에요. 녹두가루 세안법 기름기 속 자극은 쏙 뺀 클렌즈. 보키님, 녹두는 예전 여인들이 여름철에 꼭 찾던 재료예요. 얼굴에 땀나고 기름기가 번질 때 이걸로 얼굴을 쓱쓱 문질러 주면 피부 속까지 시원하게 정돈됐거든요. 먼저 마트에서 파는 볶지 않은 생녹두 가루를 준비하시고요. 작은 종지에 녹두가루 1스푼, 미지근한 물 2스푼 섞어서 죽처럼 살짝 묽게 만드세요. 그걸 얼굴에 살살 펴 바르시고 손끝으로 가볍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 주시면 돼요. 코 옆 비마, 턱 밑까지 잊지 말고요. 그 다음 미온수로 헹궈내면 얼굴이 보송하고 환해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안할 땐 요즘 제품보다 이렇게 녹두가루로 피부를 진정시키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이어서 예전 여인들이 아침마다 꼭 챙겨 쓰셨던 또 하나의 세안 비법이 있어요. 쌀뜨물 세정법 맑아지는 얼굴, 고운 마음처럼 쌀뜨물은 조선 여인들이 매일 아침 쓰던 세안제였어요. 하얗게 가라앉은 그 물엔 피부를 환하게 밝혀주는 영양이 꽉 들어있거든요. 보키님도 밥 하시기 전에 쌀 씻으시잖아요? 첫 번째 물은 버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맑은 뜨물을 받아두세요. 그게 바로 피부에 좋은 쌀뜨물이랍니다. 세안하실 때 그 물을 덜어서 얼굴에 살살 뿌려가며 손으로 쓸어내듯 닦아주세요. 마치 물로 화장솜 칠하듯 피부에 무리를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결을 정돈하듯이요. 다 끝나고 나면 미온수로 가볍게 헹궈주시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살짝 두드려 피부에 남은 수분감이 잘 스며들도록 해주세요. 아침에 하면 진짜 화장이 잘 먹어요. 그리고요, 피부의 생기와 혈색을 더해주는데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곡물이 있어요. 그 전에 복희님 왜 피부가 푸석해지는지 궁금하시죠? 우리가 매일 피부를 쓰다듬고 씻고 바르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얼굴이 뭔가 뻣뻣하고 거칠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각질 때문이에요. 피부는요, 스스로 새로운 세포를 만들고 오래된 세포는 밖으로 밀어내면서 탈피하듯 갈아입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날씨가 건조하거나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이 있으면 이 탈피 과정이 느려지고 그 결과 낡은 각질이 피부에 들러붙은 채 남아버리는 거죠. 각질을 없애면 피부가 왜 좋아 보일까요? 그렇게 남은 각질은요, 피부를 푸석하게 보이게 하고 화장도 뜨게 만들고 아무리 좋은 크림을 발라도 겉돌게 해요. 반대로 각질을 부드럽게 정리해주면 피부결이 매끄러워지고 빛을 반사하는 면이 고르게 돼서 얼굴이 훨씬 환하고 깨끗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안개 낀 유리창을 닦아낸 것처럼요. 거칠게 덮고 있던 막이 사라지면 원래의 맑은 피부가 드러나는 거죠. 팥가루 스크럽법 각질은 지우고 생기를 남기는 팥의 힘. 복희님 팥은 그냥 단팥죽만 쓰는 게 아니에요. 옛날 어르신들은 피부에 생기가 없을 때 팥을 찾으셨어요. 팥가루는 입자가 아주 곱게 갈린 걸로 준비하시고요. 계란 노른자만큼의 꿀 또는 요구르트 한 스푼을 섞어서 걸쭉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볼, 이마, 턱 부근에 살살 올렸어.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굴려주세요. 한 1, 2분만 마사지하듯 문지르고 따뜻한 물로 씻어내시면 돼요. 피부가 부들부들해지면서 칙칙했던 안색도 한결 맑아진 걸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피부가 예민하고 자주 붉어지는 분들에겐 조금 더 다독이는 재료가 필요하죠. 그럴 땐 쑥이 정말 도움이 돼요. 쑥 달인 물세안법 피부를 다독이는 초록빛 약손. 복희님, 쑥은 정말 신기한 풀이에요. 예전엔 동네 뒷산이나 개울가에서 쑥 뜯어서 국 끓이고 찜질에도 쓰고 피부에 직접 바르기도 했죠. 그 중에서도 쑥 달인 물로 세수하는 건 피부가 예민하거나 붉게 달아올랐을 때 참 좋은 방법이에요. 먼저 말린 쑥 한 줌 정도를 준비하시고 생수 2컵 정도에 넣고 약불에서 10분 정도 끓이세요. 물이 연한 갈색으로 변하면 불을 끄고 식혀서 병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두면 며칠간 쓸 수 있어요. 세안 후 마지막 단계에서 이 쑥 물을 화장솜에 묻혀 피부를 닦아주시거나 손에 덜어서 얼굴에 톡톡 두드려 주세요. 붉은기가 가라앉고 피부가 한결 편안해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부가 푸석하고 건조하다면 꼭 써보셔야 할 재료가 하나 더 있어요. 콩가루 보습팩 담긴 얼굴에 콩 한 숟갈의 촉촉함. 복희님, 요즘 얼굴이 건조하다 싶으실 때 딱 이 콩가루만한 게 없어요. 조선 여인들은 콩가루에 꿀이나 노른자를 섞어서 보습팩처럼 자주 올리셨대요. 특히 겨울철 바람 부는 날에 얼굴이 거칠어진다 싶으면 이 팩으로 피부를 살려냈다 하시더라고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콩가루 1숟갈에 꿀이나 플레인 요거트 1숟갈 섞어서 묽은 크림처럼 만드세요. 깨끗한 얼굴에 고르게 펴 바르고 10분 정도 두신 다음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헹궈내시면 됩니다. 헹구고 나면 피부가 보들보들하면서도 속까지 수분이 꽉 찬 듯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단,
복희니. 이런 재료들도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다 보니 피부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특히 쑥이나 콩가루처럼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재료는 처음엔 꼭 얼굴이 아닌 파 안쪽이나 턱 아래에 소량만 발라서 하루 정도 관찰해 보시고 이상 반응이 없을 때만 사용하세요. 우리가 요즘 쓰는 천연 화장품이나 한방 스킨케어 있잖아요? 그 뿌리를 따지고 보면 다 조선시대 여인들이 쓰던 곡물 세안이나 자연 분말에서 시작된 거예요. 각질 정리하는 백도, 미백 기능 있는 천연 비누도 결국은 예전 어른들이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피부를 다듬고 가꾸던 그 지혜를 요즘에 맞게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복잡한 성분보단 그 시절 방식 그대로 곡물 하나, 풀잎 하나로 피부를 돌보는 게 오히려 더 믿음이 가요. 복희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 그 시절 여인들 참 지혜로우셨네요. 요즘처럼 제품이 많지도 않았을 텐데. 이일순 원장이 부드럽게 웃으며 이어 말합니다. 그렇죠, 복희님. 요즘은 화장품 하나에 성분이 몇십 가지나 들어가 있지만요. 그땐 단출했어요. 곡물 한 숟갈, 풀잎 한 줌이면 충분했죠. 그럼 이쯤에 서서 곡물 세안을 직접 실천하신 복희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거울을 볼 때마다 웃기가 싫어졌다는 복희님. 팔자 옆으로 깊게 패인 주름이 웃을 때마다 더 또렷해져서 예전처럼 활짝 웃는 것도 망설여졌다고 하셨죠. 게다가 피부는 푸석하고 안색은 자꾸만 칙칙해져서 좋다는 화장품은 써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복희님께 제가 권해드린 건 바로 조선 여인들의 지혜가 담긴 쌀뜨물 세안이었어요. 쌀뜨물, 그냥 밥 짓고 버리는 그 물이요? 맞아요. 하지만 그 하얀 물 속엔 쌀의 영양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비타민 B와 미네랄이 풍부했어. 피부톤을 맑게 해주고 피부결을 정리해주는 대도 탁월하답니다. 사용법은 아주 간단해요. 쌀을 씻을 때 두 번째나 세 번째 뜨물만 받아두세요. 첫 물은 불순물이 많아 버리는 게 좋고요. 그 쌀뜨물을 세안할 때 마지막 단계에 얼굴에 천천히 뿌려가며 닦아내듯 쓰시는 거예요. 물로 그냥 헹구는 게 아니라 화장 솜질하듯이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피부를 쓸어주듯 결 따라 닦아내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복희님은 여기에 녹두가루 세안까지 더하셨어요. 녹두는 피부 열을 내려주고 기름기와 노폐물을 쏙 빼주는 천연 클렌저예요. 마트에서 파는 생녹두 가루를 미지근한 물에 살짝 풀어서 세안 전에 얼굴에 살살 올려주셨죠. 그렇게 매일 아침 쌀뜨물과 녹두가루로 정성껏 닦아낸 지 2주가 지났을 때 복희님의 얼굴엔 다시 예전의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팔자주름은 한결 부드러워졌고 피부결은 촉촉하고 정돈됐어. 거울 속 얼굴이 더는 낯설지 않았대요. 그리고 또 한 분. 세안 후 얼굴이 당기고 각질이 일어나 걱정이 많으셨던 70세 영자 씨의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영자 씨는 겨울만 되면 얼굴이 늘 푸석하고 세안을 하고 나면 피부가 팽팽하게 당긴다고 하셨어요. 특히 코 옆이나 볼 부근엔 하얗게 일어나는 각질이 늘 신경 쓰였죠. 아무리 크림을 덧발라도 소용이 없어요.
뭔가 피부 속에서부터 갈라지는 느낌이랄까. 세안만 하고 나면 바로 건조해서 너무 불편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던 영자 씨는 원장님이 추천해 주신 콩가루 보습팩을 2주 동안 꾸준히 해보셨습니다. 아침 세안 후 콩가루에 꿀 한 숟갈을 섞어 얼굴 전체에 부드럽게 펴 바르고 10분 정도 두는 방법이었죠. 단 2주가 지나자 얼굴을 감쌀 때 손끝에서 먼저 부드러움이 느껴졌고 화장도 밀리지 않게 잘 먹기 시작했다고 해요. 무엇보다 얼굴이 당기지 않으니까 하루 종일 표정도 훨씬 부드러워지셨다죠. 이처럼 곡물 하나. 재료는 단출했지만 효과는 참 좋았어요. 영자 씨처럼 건조한 피부엔 요즘 고가 보습 크림보다 오히려 이런 전통 방식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거울을 볼 때마다 점점 늘어나는 잡티에 속상해 하셨던 73세의 정숙 어르신이에요. 정숙 어르신은 젊은 시절 햇빛 아래서 일도 많이 하셨고 피부에 기미와 잡티가 고르게 퍼져 있던 터라 화장을 해도 항상 피부가 칙칙하고 거칠어 보인다고 하셨어요. 예전엔 이런 점 같은 거 하나 없었는데 언제부턴가 얼굴이 얼룩덜룩해지더라고요. 아무리 톤업 크림을 발라도 뭔가 환하지가 않아. 그렇게 말하실 땐 정말 속상한 표정이셨죠. 그래서 원장님은 정숙 어르신께게 쌀뜨물 세안과 팥가루 스크럽을 함께 권해드렸습니다. 맑은 쌀뜨물로 매일 아침 안색을 깨우고 일주일에 2번은 팥가루와 꿀을 섞어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정리하는 방식이었죠. 2주 후 정숙 어르신은 달라진 얼굴빛을 느끼셨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한결 밝아졌고 칙칙하게 보이던 잡티 경계도 많이 옅어졌죠. 피부 결도 훨씬 매끄러워지고 화장도 곱게 밀착되니 외출할 때마다 자신감도 다시 살아났다고 하셨어요. 정숙 어르신처럼 잡티와 안색 고민이 많으신 분들에겐 화장품보다 먼저 세안을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옛 여인들은 맑은 물 하나로도 안색을 환하게 밝혔다는 거. 오늘 다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절 곡물들이 지금 우리 피부에도 여전히 잘 맞는 이유는 단지 옛날 방식이라서가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분명히 있답니다. 요즘 피부과나 연구소에서도 이런 곡물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이나 자연 유래 성분들이 피부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많이 다뤄요. 예전엔 경험으로 썼던 걸 지금은 과학이 그 효과를 하나하나 입증해 주고 있는 거죠. 제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1. 피부 나이를 늦춰주는 천연 항산화. 우선 콩, 팥, 녹두 같은 곡물엔 비타민 E, 사포닌,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요. 이게 피부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잡아주니까 주름이 덜 생기고 피부 탄력이 좋아지는 데 도움을 줘요. 복희 어르신이 거울을 슬쩍 봅니다. 그럼 저처럼 팔자주름 걱정 많은 사람한테 딱이겠네요. 이 자극 없는 자연 세정 효과. 맞아요. 그리고 쌀이나 녹두, 팥에는 사포닌이나 전분처럼 피부 노폐물을 닦아내는 천연 성분이 들어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계면활성제 같은 역할이죠. 그런데 화학이 아니라 순하게 작용했어. 예민한 피부에도 참 잘 맞는답니다. 특히 녹두가루는 예전에도 얼굴 가루라고 해서 기름기 잡아주는 데에 많이 썼어요.
3. 피부 장벽을 지켜주는 약산성 균형.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복희님. 피부는 약산성일 때 가장 건강하거든요. 그런데 일반 물이나 세정제가 이 균형을 쉽게 깨요. 그에 비해 쌀뜨물 같은 곡물 세안은 pH 낮았어. 피부 장벽을 지켜주는 데에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예전 어른들이 쌀뜨물 세수 후 따로 크림도 안 발랐던 거죠. 4. 피부를 맑게 밝히는 자연 미백. 복희님도 기미랑 잡티 고민 많으시죠? 그럴 땐 곡물의 플라보노이드, 비타민 B, 니아신이 좋아요. 특히 쌀뜨물, 팥가루는 얼굴빛을 환하게 정돈해주고 칙칙한 피부를 맑게 만들어줍니다. 붉은 피부, 예민하면 진정 효과. 마지막으로 예민하거나 울긋불긋한 날엔 쑥이나 녹두처럼 열을 내려주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재료가 좋아요. 요즘 쑥 토너, 쑥 패드 같은 거 많이 보이죠? 그 전통이 다 여기서 온 거예요. 그 시절에도 쑥을 다렸어. 세안하거나 팩처럼 얹어 썼답니다. 복희님, 곡물 세안도 참 좋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평소에 어떻게 사느냐예요. 제가 50년 동안 피부를 보며 느낀 것. 습관이 피부를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지켜온 피부 생활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세안은 강하게 말고 부드럽게 해요. 젊었을 땐 뽀드득 소리가 나야 깨끗이 씻긴 줄 알았죠. 하지만 오히려 피부 장벽만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피부는 자극 없이 부드럽게 닦아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침엔 차가운 생수 말고 미지근한 쌀뜨물이나 녹두가루 같은 자연 재료로 가볍게 세안해 보세요. 거칠고 푸석하던 얼굴이 부드럽게 풀어질 거예요. 두 번째, 햇빛은 적당히, 그늘은 지혜롭게 이용하세요. 복희님, 햇살 좋은 날 마당에 나가는 거 정말 좋죠. 하지만 강한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지름길이에요. 모자나 양산, 선크림 하나 챙기는 습관이 10년 뒤 얼굴빛을 결정합니다. 이 나이에 뭘 하시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피부를 한번 지켜보세요. 세 번째, 먹는 것도 피부에 바른다 생각하세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피부는 위장이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그대로 피부로 나타나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제철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드시고, 들기름이나 검은 콩 같은 건강한 식품도 꼭 챙기세요. 피부가 뭔가 모르게 생기가 돌고 맑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네 번째, 표정이 피부를 만든다는 걸 기억하세요. 환한 얼굴, 찡그린 이마. 그게 다 습관성 주름이 됩니다. 복희님, 거울 앞에 서서 한번 웃어보세요. 따뜻한 미소는 그 자체가 주름 치료제예요. 얼굴 근육도 몸처럼 스트레칭이 필요하답니다. 저는 하루에 1분씩 거울 앞 미소 연습을 추천드려요. 주름보다 표정이 훨씬 중요하니까요. 다섯 번째, 잠들기 전 얼굴과 마음을 함께 정리하세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이 시간이 피부 재생의 황금 시간대예요. 그 전에 얼굴을 깨끗하게 닦고 마음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습관을 들이세요. 핸드폰은 잠깐 내려두시고 쑥물이나 쌀뜨물로 가볍게 세안한 뒤 보습만 해주고 주무세요. 그 차이가 몇 달 후 거울 속 얼굴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복희님, 제가 50년을 보면서 배운 게 있어요. 피부는 정직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20년을 바꿉니다. 화장보다 습관, 에센스보다 마음이에요. 복희 어르신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요, 원장님. 저도 오늘부터는 화장품 덜 사고 습관부터 다시 들여야겠네요.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조선 여인들의 세안법, 실제로 써도 괜찮을까요? 큐일 원장님, 쌀뜨물이나 곡물 가루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요? 복희님, 이건 예전 어른들 말씀만이 아니라 요즘 과학으로도 증명되고 있어요. 쌀뜨물에는 비타민 B군, 전분, 미네랄이 가득해서 피부톤 개선, 수분막 형성에 정말 탁월하답니다. 곡물마다 다른 영양소가 피부 타입에 따라 골라 쓸 수도 있고요. 큐이 혹시 알러지 걱정은 없을까요? 그게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특히 콩가루나 쑥은 사람에 따라 알러지를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쓰실 땐 팔 안쪽이나 귀 밑 같은 데에 소량만 발라서 하루 정도 지켜보세요. 트러블이 없으면 그제야 얼굴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큐삼 쌀뜨물 매일 써도 괜찮나요? 네. 쌀뜨물은 부드럽고 순해서 매일 아침 세안 후 마무리 토너처럼 써도 괜찮아요. 단, 오래 두면 상할 수 있으니 냉장 보관하시고 20일 안에 쓰시는 게 좋아요. 큐네 곡물 팩은 며칠에 한 번이 적당할까요?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면 충분하고요. 보통 피부라면 2, 3일에 한 번 가볍게 마스크처럼 얹어주시면 좋아요.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자극될 수 있으니 피부 반응을 보면서 조절하세요. 요즘 화장품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죠. 요즘 제품들 기술력도 좋고 사용도 편하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 피부는 자연을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복잡한 성분보다는 쌀 한 숟갈, 콩 한 줌 같은 정직한 재료들이 오히려 더 깊은 힘을 주는 법이에요. 원장님, 물을 많이 마시면 정말 피부에 그렇게 좋아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물은 피부의 기본입니다. 피부가 푸석해지고 주름이 잘 생기는 분들 중엔 의외로 하루 물 섭취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몸은 하루에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필요로 해요. 그 물이 몸속 노폐물을 씻어내고 피부 세포에 수분을 공급해주죠.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한 컵의 물, 그리고 잠들기 1시간 전 마시는 미지근한 물은 피부 순환을 도와주고 붓기도 줄여준답니다. 제가 50년 넘게 고객님들 얼굴을 관리하면서 느낀 건요. 물을 잘 마시는 분은 확실히 피부에 윤기가 돌고 트러블도 적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물을 자주 조금씩 나눠 마셔보세요. 그게 피부를 위한 가장 쉽고 확실한 투자예요. Q7 피부 자극 없는 세안법이 있나요? 세안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피부를 문지르지 않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손에 힘을 주고 거품을 박박 문질러야 깨끗이 닦인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오히려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는 원인이에요. 세안은 닦는다기보다 씻어낸다는 느낌으로 손끝에 힘을 빼고 미온수로 부드럽게 쓸어내듯 하셔야 합니다. 특히 곡물 세안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입자가 부드럽더라도 세게 비비면 각질 대신 피부까지 상처를 입어요. 손이 아니라 물이 닿게 한다는 느낌으로 살살 다정하게 다뤄주세요. 피부도 그걸 기억하고 편안해합니다.
Q8 잘못된 홈케어 팩 사용에 대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요즘엔 유튜브나 SNS에서 이 팩 바르면 주름이 쫙, 기미가 싹. 이런 말 너무 많죠. 그런데요. 팩은 재료보다도 사용법이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 레몬즙이나 식초, 과일즙 같은 산성 재료는 피부에 따라 자극이나 알러지 반응이 날 수 있고 오래 올려두면 오히려 화상처럼 붉어질 수도 있어요. 또 꿀이나 요거트 같이 끈적한 팩은 모공 막힘, 세균 번식 위험이 있어서 씻을 때 꼼꼼히 안 하면 트러블이 더 생길 수 있답니다. 자극이 적고 자주 해도 안전한 팩은 결국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곡물, 쑥, 콩가루 같은 자연 재료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해요. 홈케어 팩은 무조건 순하게, 짧게, 깨끗하게. 효과보다도 피부가 편안한지 먼저 살펴보세요. 그게 건강한 미용의 시작이거든요. 보키님처럼 지금 거울 속 피부가 예전 같지 않아 속상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피부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 언제든 다시 웃을 수 있답니다. 값비싼 화장품보다 내가 직접 고른 정직한 재료 한 가지, 내 손으로 정성껏 쓸어주는 그 시간이 더 중요하니까요. 내일 아침 우리 부엌의 곡물 한 방울로 당신의 피부가 20년 더 젊어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